8강에 2점 가겠습니다. 문제 수가 많으니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늘 제가 약간 이렇게 프리하게 입은 이유가 이따가 오늘 금요일 6시 창가를 타고 방과후 끝나자마자 부산 가는 KTX를 타야 돼요. 금토에 부산에서 지구과학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입은 것도 가서 태종대라고 있어요. 태종대 지질답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가면 좋은 게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를 가면 좋아하는 거를 공부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지금 사실은 막 뭐 공대를 희망하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막 국어 엄매 해야 되고 막 되게 짜증나잖아요. 대학교 가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를 위주로 하는데, 그 중에서 근데 여러분이 하기 싫은데 해야 될 공부가 하나 있어요. 이거 영어. 왜냐면은 제가 1학년 친구들한테는 수업할 때 보여주는데 제 전공 교재거든요. 그냥 아무 페이지나 살짝 보여드리면 그냥 다 이렇게 영어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영어 공부는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심지어 수학 교재도, 이건 제가 토요일 날 듣는 수학 교재인데, 수학 교재도 다 수식이 다 이렇게 중간이 다 영어로 써 있으니까 여러분이 대학교 가서도 영어는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영어가 절대평가라서 여러분이 지금은 힘을 좀 빼고 있을 수도 있는데, 영어 공부를 열심히 지금부터 해놓는 게 대학교 때 사실 제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도 조금씩 하시고. 1번부터 갈게요. 흑채 AB 플랑크 곡선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흑채 곡선 봤을 때 힘을 두고서 봐야 될 부분이 어딜까요? 눈이 어디로 가야 될까? 그쵸, 제일 큰 지점을 일단 봐야 돼. 큰 지점에 뭘 봐요? 그쵸, 파장.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람다 맥스라고 하는데, 이 람다 맥스를 비교해 봤더니 A, B 중에 뭐가 더 짧아요? A가 더 짧죠. A가 짧으면 표면 온도는 짧은 게 더 높은 거예요. 네, 알겠죠? 만약에 A가 500나노미터고 B가 1000나노미터야. 그러면은 표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 네, 2대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2배 크다. 이런 거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요. 그래서 복사 에너지를 A가 큰 것을 찾으는데,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한 파장 자체는 A가 짧죠. 그렇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A가 높고, 그 다음에 이거 체크. 이거 아직도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곳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까요? 단위 시간, 단위 면적, 이 글씨를 볼 때 여러분이 봐봐. 체크. 펜 꺼내 들고 단위 면적당이라는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요. 오케이? 만약에 단위 면적당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시그마 T 4제곱, 한마디로 표면 온도 4제곱 비교하라는 거고요. 만약에 단위 면적당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어. 무슨 말이냐면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라 써있으면 그건 뭐 말하는 거죠? 그쵸? 이 표면 온도 4제곱뿐만 아니라 반지름의 제곱, 표면 온도의 표면적까지 고려하라는 거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광도를 나오는 거예요. 광도. 그래서 이 글자가 있으면 표면 온도 4제곱, 없으면 광도, 이렇게 외워놓으라고. 알겠죠? 이거 오늘도 계속 나오고, 여러분 이거 모르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3점짜리 문제들 다 틀립니다. 그리고 왜 틀렸는지도 몰라. 그래서 단위 면적당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뭘 비교해라? 표면 온도. 없으면 뭘 봐라? 표면 온도랑 광도가 다 고려된, 표면 온도랑 반지름이 다 고려된 광도. 됐죠? 여기 단위 면적당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뭐만 보라는 거예요? 표면 온도의 4제곱. 근데 표면 온도 뭐가 더 높다고요? A가 높으니까 그 양은 A가 더 크다. 정답. 답은 4번.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2번. 표면 온도와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또 람다 맥스 나왔지? 자, 이 중에 누가 더 짧아요? 비율로 쓰면 좋습니다. 1대 2죠. 그 람다 맥스가. 그럼 표면 온도를 옆에다가 써주면 표면 온도는 누가 더 낮을까? 긴 놈이 더 낮아요. 얘가 1이라면 짧은 놈 얘는 정확히 2배겠죠. 오케이? 됐죠? 그래서 표면 온도가 여기 5000이니까 얘는 얼마 되는 거야? 10,000. 자, 여기 펜 꺼내 들고 적습니다. 표면 온도 10,000켈빈 하면 여러분이 바로바로 주르르르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될까? 10,000켈빈은 그쵸? 분광형으로는 A0, 색깔로는 백색, 색지수는 제로. 주르르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왜 A0일까? 그렇지! 그냥 수소 아니고 중성수소. 이거 화학식으로 쓰면 뭐예요? H? 수소니까 H고, 중성은 원입니다. H1에 뭐가? 흡수선이 가장 세다. 그래서 과학사적으로 봤을 때 왜 A라는 알파벳은 다 적어놔. 다 외우고 이거 주르륵 나와야 돼. 10,000켈빈, A0, 백색이고요. 색지수는 0이면서 중성수소 흡수선 가장 세다. 주르륵 안 나오면 다 틀린다고. 다 틀려. 오늘 연습 여러 번 할 겁니다. 이거 다 적어놓고 얘네들이 주르륵 나와야 돼요. 과학사적으로 A0, A라는
그 알파벳은 제일 첫 번째 알파벳이잖아요. 걔를 왜 맨 처음 줬느냐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 흡수 스펙트럼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스펙트럼 선에서 어떤 친구가 가장 짜자자자자자 세게 나오느냐? A0라는 표면 온도 얼마? 1000켈빈. 색지수 0. 색깔은 하얀색, 백색 그런 것들이 주르륵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본 거예요. 표면 온도에 따라서 흡수선 실제로 관측하면 스펙트럼 분석해보면 다 나오는데 여기서 쭉 했더니 H 보여요? 여기 H? H가 좋아하는 파장대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체크들이 돼 있는데 이 선들이 가장 진하게 나타나는 게 지금 뭐예요? A죠. 그죠? 그래서 A를 줬던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과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 흡수선이 표면 온도랑 관련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제일 기본 원소인 중성수소 흡수선이 제일 센 놈을 그냥 A 주고 B 봐봐요. 진해 안 진해? A보다는 덜 진한데 굉장히 진하죠. 그래서 B 그 다음 주고 그 다음 C 주고 그 다음 D 주고 이렇게 순서대로 했던 거예요. 그냥 기준이 중성수소 흡수선이 얼마나 세게 나오느냐로 했던 건데 나중에 기술이 발달하면서 보니까 그게 사실은 표면 온도로 재배열을 해야 되더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적어놨죠? 가겠습니다. 자, 파란색 파장의 빛은 A가 많이 방출하냐라고 했는데 파란색 파장의 빛은 어디에 있죠? 색. 그렇죠? 여기 여러분이 간단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A0가 무슨 색깔? 백색. 이걸 기준으로 조금 온도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죠. 그래서 청, 백, 황, 적 이렇게 가거든요. 청색, 백색, 황색, 적색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이렇게 가는데 청색은 그러면 A0보다 온도가 높은 색깔. 그러면은 A가 A0보다 온도가 높은 그쪽으로 가야지 파란색 빛이 많이 나오는데 A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오히려 낮죠. 그럼 파란색 빛이 많을까 적을까? 적다라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A가 많이 방출한다. 잠깐 뭐야? A가 많이 방출. 땡이죠? 네, 맞고. 그 다음에 중성수소 흡수선 세기. 이거 누가 세다 그랬어요? 1000켈빈 쪽이 세다 그랬죠. 그래서 A가 약해요. 맞아요. B가 제일 세서 A0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A0일 때 H1 흡수선 세기가 제일 높죠. 오케이? 이거 체크, 디귿. 별의 표면에서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되는 이 파장의 세기는 물어보고 있어. 자, 지금 1번 디귿에서 연습하고 왔죠?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이라는 문장이 있다. 그럼 얘는 뭐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표면 온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는 거. 그죠? 그럼 단순히 표면 온도 비교만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실수하기 딱 좋습니다. A가 B보다 강할까요? 약할까요? 대답 좀. A가 강해요? 약하죠? 그죠? 왜냐면 여러분이 표면 온도 비교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잘못해서 뭐 이런 걸 본다거나 하면은 실수하기가 딱 좋으니까 이런 거 좀 조심해 주시고 뭐 너무 쉬운 건데 기본부터 하는 분들은 이런 거에서 되게 실수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 단어는 눈이 헷갈리는 단어예요. 어렵다기보다는 눈이 굉장히 헷갈리니까 그것 좀 조심을 해주시고 왜 그리고 또 낚이기 딱 좋냐면 580 나노미터면 이거잖아요. 이 숫자가 여기 있으니까 딱 뭔가 낚이기 좋아. 근데 이걸 1번이랑 같이 보면 좋거든요. 1번 그래프에다가 얘를 그대로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A랑 B가 있는데 500 지금 A는 580 나노미터짜리죠. 람다 맥스가. 그러면은 A일까 B일까? 여기가 580 이렇게 적어서 여기가 지금 그 2번 문제에서의 A예요. 2번에서의 A. 그죠? 그리고 2번에서 B는 290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찍히는 거죠. 290. 이게 지금 2번에서의 B란 말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2번에서 뭐라 물어보고 있냐면 500 나노미터에서 빛의 세기를 물어보는데 580이죠. 580에서 빛의 세기는 누가 더 세요? 쭉 올라가면은 얘가 더 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좀 덜 헷갈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금 보시면은 모든 파장대에서 람다맥스가 큰 놈이 다 Y축이 다 커. 모든 파장대에서. 그래서 이거 낚이지 말고 모든 파장대에서 사실은 무조건 파장 짧은 애가 람다맥스가 짧은 애가 표면 온도가 높아서 다 크다. 물론 주기혈성이라고 가정을 해야겠지만 답은 2번. 그래서 2번의 디귿을 1번 그래프랑 같이 이해하면 조금 더 편합니다. 자, 3번 일부러 굉장히 좀 천천히 하고 있어요. 표면 온도와 복사 에너지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인데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한국말이 더 어려워. 이게 람다 맥스잖아요. 그죠? 표면 온도는 T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람다 맥스가 500일 때 예를 들면 A라면 250으로 반이 줄면은 표면 온도는
2배 돼야 되니까 2A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B가 A보다 2배 정도 크다. 2배 딱 크다. A는 B보다 작은 값 맞죠? 광도가 같을 때 천천히 해서 헷갈리면 이 단어는 어려운 게 아니라 헷갈리는 거야. 헷갈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서 풀어요? 쓰면서 푸는 거예요. L은 어떻게 하죠? R제곱과 T 4제곱이잖아요. 근데 광도가 같대. 그러니까 좌변이 같은 거죠. 그 상태로 별의 반지름은 A인 별이 몇 배냐라고 하는데요. A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몇 배예요? 2분의 1배죠. 그러니까 T에다가 2분의 1에 4제곱을 해줘. 그러면은 내가 이 식을 쌤쌤 맞추려면은 R제곱이 뭐가 돼야 돼요? 16이 돼야 되잖아. 그럼 16이 제곱으로의 형태로 바꾸면 4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4배가 돼야 되는 거 맞다. 이런 식으로. 쓰면서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 다시 이 식 그대로 두고. 반지름이 같을 때 이번엔 뭘 지우는 거예요? R제곱을 지워. 천천히. 그다음 별의 광도는 A가 16배냐 하는데 A는 표면 온도가 아까 몇 배라 했죠? 2분의 1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좌변이 뭐가 돼야 돼요? 16분의 1배가 되죠. 그러니까 16배가 아니라 16분의 1배가 돼야 된다. 답은 3번. 쓰면서 하면 됩니다. 귀찮은 거지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과학 문제 20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식의 계산 문제 나와봤자 몇 문제 나올까? 한 문제예요. 그렇잖아. 다른 거 낼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계산류의 문제가 나와봤자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략을 잘 짜시라고. 계산 문제 시간 오래 걸려요? 오래 안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근데 어려운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죠. 그럼 나라면은 이거 풀다가 막 시간이 너무 끌리면은 다른 거 먼저 풀고 넘어와서 풀 것 같아요. 그렇죠?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여기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귀찮은 거. 어차피 틀려봤자 똑같이 2점이나 3점. 자, 람다 맥스랑 반지름 줬습니다. 표면 온도. 가장 높은 걸 찾으려면 뭘 봐야 되는 거죠? 람다 맥스가 제일 짧은 거. 그래서 A가 제일 짧으니까 맞고요. 절대 등급은 뭐에 반비례하죠? 광도. 그렇죠. 그래서 광도를 보려면 반지름은 R. 람다 맥스는 표면도 T 주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반지름 다 계산해낼 수 있겠죠. 왜냐면 R제곱, T 4제곱 하면은 광도 나오니까. A랑 B만 비교시키면 됩니다. 봤더니 A는 반지름이 몇 배예요? 10분의 1배. 아, 맞나? 아, 100분의 1배죠. 100분의 1배. 표면 온도는 3분의 1이니까 3배 큰 거죠. 그러면 저 식에다가 넣으면 반지름 100분의 1의 제곱 그리고 3의 4제곱 하면은 어때요?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훨씬 작죠. 그러니까 A가 훨씬 더 작다. 아, 그렇죠. 광도가 A가 작은 거죠. 천천히 쓰면서. 그럼 등급은 A가 더 크다. 이렇게. 귀찮은 거지 어려운 게 아니다. 자, 4번의 디귿 별표. 4번의 디귿 별표. 자, 이거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이거 기출문제랑 3점짜리에서도 계속 나오는 사고과정이고 2점짜리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이거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아는데 부끄러워서 말 안 하는 거야?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그려보면 안 돼요? 나쁘지 않는데. 근데 항상 그릴 겁니까? 자, 키워드가 뭘까 여기서? 광도 계급이 5다. 광도 계급 5인 게 뭔데? 주계열성. 자, 이거 잘 정리해 놓으세요. 어떤 두 개의 별이 주계열성이냐 묻는 질문 있잖아요. 이 선지들을 푸는 걸 여러분이 굉장히 헷갈려 하는데 주계열성은 어떤 특징이 있죠? 맞아, 좀 더 말해봐. 하나가 크면 다 크죠.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광도가 커. 그러면 반지름도 크고 질량도 크고 표면 온도도 큰데 뭐만 반대죠? 수명만 반대죠. 오케이? 무슨 얘기냐? 어떤 두 개의 별이 주계열성이라고 묻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 중에 하나를 비교해. 그러면 하나가 크고 하나가 작고 이게 대소 비교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둘 다 주계열성이라면 나머지 인자도 그 대소 비교를 따라가야 되죠. 근데 보통 저렇게 묻는 놈은 그 두 개가 안 따라가고 꼬여요. 보여줄게요. 무슨 말이냐? A랑 B는 광도 계급이 5냐, 즉 주계열성이냐 물어봤는데 A가 B에 비해 반지름이 어때요? 작죠? 그럼 둘 다 주계열성이면 어떻게 해야 돼? 표면 온도도 작아져야 되는데 커지잖아. 그 둘이 주계열성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따라오죠. 그러면은 A랑 B의 정체는 뭡니까? 그건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어요. 대신 우리가 최소한 둘 다 주계열성이라는 거는 안다 모른다? 그게 아니라는 건 안다라는 거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거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나온 사고과정이니까 체크해놓고 5번.
표면도에 해당하는 플랑크 곡선 B필터 파장 영역 이렇게 줬습니다. 3000과 6000이고요. 람다 맥스입니다. 자, 지금 람다 맥스가 어디가 더 짧죠? B필터에 오른쪽으로 하면 파장이 길어지는데 얘는 여기에 찍히고 얘는 더 오른쪽에 찍히니까 표면 온도는 가나 중에 얘가 더 높은 거예요. 나가. 그러니까 얘가 6000짜리고 얘가 3000짜리죠. 오케이? 맞죠? 반대잖아. 얘가 맞죠. 말하면서 풀면 나도 헷갈려. 그래서 G형은 어떤 색이 G형이죠? 6000이 G형이죠. 왜냐면은 태양이 얼마야? 5800. 이게 G2잖아요. 그러니까 5900이 G1, 6000이 G1, G0. 그래서 G0 나형이고요. A는 B의 2배인가요? 네, 얘가 딱 2분의 1배가 되니까 람다 맥스가 파장은 온도가 2분의 1이니까 파장은 2배 받겠죠. B필터로 측정한 별의 등급 이거 체크. 이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어려운 분들은 색지수 개념이 아예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자, B필터로 봤을 때는 뭐만 보인다는 거예요? 내 눈에 이만큼의 에너지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B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에너지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B필터로 봤을 때 뭐가 더 밝게 보일까? 얘가 더 많이 들어오니까 얘가 더 밝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밝게 보이는 건 등급은 어때요? 오히려? 작죠. 그러니까 얘는 등급이 작게 보이고 얘는 등급이 크게 보인다고. 그래서 별의 등급은 가가 더 크다 정답. 들어오는 에너지 양이 적기 때문에 등급으로 얘기하면 더 크게 나옵니다. 됐죠? 혹시 근데 소리 잘 들어가고 있나요? 여기까지 찍었는데 안 들어가면 속상한데 뭐 어쨌든 들어가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분광형 절대 등급 광도 계급. 제가 하나 팁을 좀 드리면 별건 아닌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주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결국에는 별의 물리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L, R제곱, T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들이 각각 뭐를 알려주는 건지를 적어 놓으면 좀 덜 헷갈려. 분광형 우리가 뭐 알고 싶을 때 쓰죠? 표면 온도. 절대 등급은 광도. 뭐 이렇게 써놓으면 조금 편하다라는 거죠. 광도 계급은 여러분이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광도 계급. 로건과 키넌이 말했던 광도 계급은, 자, 1등급은 뭐죠? 초거성. 3등급은 거성. 5등급은 아까도 말했지만 주기혈성. 7등급이 백색에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광도 계급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수능 특강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광도 계급을 써먹을 수 있는 전제 조건? 그냥 항상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광형이 같아도 별의 반지름이 다르면 광도가 달라진다. 그게 포인트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분광형이 같다라는 건 뭐가 같은 거예요? LRT 중에 T, 표면 온도가 같을 때만 쓸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사람도 있어서 질문할 때 왜 이 친구랑은 광도 계급 비교했을 때 뭔가 안 맞아요? 이러는 거야. 왜 안 맞을까? 전제 조건이 뭔데? 분광형이 같아도니까 X축이 동일한 애들끼리 비교를 할 때 광도 계급의 어떤 특성을 쓸 수 있는 건데 여기랑 여기 잡으면은 지금 전제 조건이 맞아야 틀려요. 틀렸죠? 분광형이 같을 때만 여러분이 이걸 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분광형이 같으면 뭐가 같다고요 지금? 표면 온도가 같은 거죠. 표면 온도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쭉 안 되네. 쭉 이렇게 똑같아. 그 말은 LRT 중에 뭐가 같은 거죠? T가 같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내가 쭉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는 거죠? L이 올라가니까 R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써먹는 거지. 여러분 맘대로 그냥 전제 조건도 무시하면서 그렇게 써먹으면 안 됩니다.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람다 맥스잖아요. A가 긴가요? 1은 뭐예요? 초고성. 7은 뭐예요? 백색 외성. 됐죠? 그때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뭐예요? 람다 맥스, 표면 온도죠. 뭐가 더 표면 온도가 높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백색 외성 쪽이 더 표면 온도가 높죠. 초고성은 사이즈가 커지면서 온도가 떨어지니까 적색으로 빠지니까 표면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람다 맥스가 긴 거는 A죠. 표면 온도가 낮으니까. A의 절대 등급은 이거보다 크냐? 지금 백색 외성보다 당연히 광도가 훨씬 커져야 되니까 절대 등급은 더 작아야 되고요. 평균 밀도는 뭐가 더 크죠? 백색 외성이 훨씬 밀도가 크다. 됐죠? 네. 7번. 자, 여러분 요거 잠깐 눈 감아. 앞에 보지 마. 지워놓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져 있어도 여러분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앞에 보시고 외우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인데 여러분이 뭐 먼저 맞추면 좋을까요? 분광형이 A0인 거는 뭐가 제일 흡수선이 세다 그랬죠?
중성수소. 그래서 H1. 이거 의미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H1의 원이 무슨 뜻일까요? 중성이란 뜻이에요. 2가 무슨 뜻일까요? 한 개 이온화됐다는 거예요. 전자 하나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3는 무슨 뜻일까? 전자 두 개 날아간 거예요. 그럼 온도는 어디로 가면 높아질까요? 당연히 1, 2, 3로 가면서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건 H1 일단은 찾아줄 수 있고요. A0에서 제일 높게 찍히는 건 중성수소.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뺏겨내야 될 거는 모자이크는 어딜까? G2. 요거 뭔데? 태양. 태양에서 제립수선 센 원소는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요. 뭐죠? 그치, CA2. 얘랑 비교해보면 이건 무슨 뭐라고 읽어줄 수 있죠? 칼슘인데 1가 이온화된 칼슘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로 여러분이 벗겨줘야 되는 건 양쪽 극단인데요. 왼쪽으로 가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어요? 이온화된 헬륨 이런 게 있는 거죠. 이제 보이죠? He2니까 1가 이온화된 헬륨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온도가 낮아지면 어떤 게 보이죠? 그쵸, 이런 분자 TiO. 여러분 TiO가 뭔지는 몰라도 되지만은 산화 티타늄 이게 뭔가 분자잖아요. 다른 애들은 다 이온화되어 있는 애들 뭐 여기 온도 높아가면 있는데. 그래서 분자나 금속류 애들이 보이는 게 온도 낮은 쪽.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포인트들은 가려져서 그냥 여러분이 모르면은 문제가 틀리게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H5는 흰색별에서 가장 세게 나타나나요? 그쵸? 이거 제일 세게 나타나는 거 어디라고 했어요? 만켈빈, A0, 백색선, 색지수 0. CA2는 F0보다 태양에서 강하게 나타나냐? 우리 알고 있죠? 태양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거. 또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CA2의 그림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태양은 여기지만 F0는 어디예요? 여기죠? 그러니까 얘가 더 Y축이 낮은 곳에 찍히는 거 보면은 당연히 더 F0는 적고 CA2는 G2에서 더 많이 나온다. 분광의 K0인 별, 당연히 보이는 대로 읽어주면 되죠. K0인 데에서 F2가 이온보다 중성으로 많이 있느냐. 보이는 대로 해주면 되죠. F2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데 보시면은 Fe1은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중성철인 거고 Fe2는 뭐예요? 이온화된 철이에요. 1가 이온화철, 1가 이온화. 그러면은 누가 더 K2에서 높게 찍혀요? 보시면은 중성철이 1가 이온화보다 더 높게 찍히죠. 색깔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1가 이온화철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더 낮게 찍힙니다. 중성철이 더 높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중성 원자로 많이 존재한다도 맞는 말. 됐죠? 그래서 디귿선지도 좀 체크를 해놓으세요. 여러분이 1과 2의 차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풀 수가 없겠죠. 자, 8번. 보시오. 앞에 집중.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라 했습니다. 뭘까 얘는? 그렇죠. 단위 면적당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얘는 광도를 물어보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게 뭐래요 심지어? A, B의 광도는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 그래프상에서는 무슨 뜻일까? 그치, 이 면적과 이 면적 적분한 총 면적이 같다라는 뜻이랑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봐봐요. 항상 이거 나오면 식을 쓰시라고. 우리 이 식 모르면 큰일 나죠? 근데 여기서 뭐가 지금 같은 거예요? 얘가 같은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그래프 플랑크 곡선에서 항상 어딜 봐야 돼? 꼭대기가 되는 파장. 비교하면 람다 맥스는 어떻게 돼요? A, B 중에? A가 짧죠? 그럼 표면 온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가 더 높아요. 그럼 표면 온도가 A가 더 높대. 그럼 반지름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야 돼요? A가 작아야지 이 식이 성립을 할 거잖아요. 쓰면서 하면 괜찮다고. 끝났지 뭐. 면적은 어때요? 같아요. 왜냐면은 이 그래프는 광도를 주는 건데 광도 같다고 했으니까. 반지름은 A가 큰가요? 네, 우리 방금 했고요. 자, 8번에 디귿 이제 대답할 수 있어. 별표 치라고 했죠. 이거 왜 이제 아닌지 알겠어요? 지금 무슨 질문이죠, 이거는? 아까 우리가 4번에서 했던 거랑 똑같지? 어떤 두 개의 별이 주계열성이냐 묻고 있죠. 똑같잖아. 8번에 A, B는 모두 5냐 모두 주계열성이냐 묻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주계열성은 하나 커지면 수명 빼고 다 따라 커져야 되는데 표면 온도 뭐가 더 커요? A가 커. 그러면은 주계열성이면 반지름도 A가 커야 되잖아. 근데 어때요? A가 더 작죠? 그럼 둘 다 주계열성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푸는 거다. 답은 3번. 맞나? 1번. 이거 반대로 썼네요. 1번. 반지름은 A가 작단데, sorry. 그래서 디귿선지 다시 한번 체크. 9번, 별의 광도 계급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번 복습해볼까? 1A, 1이면 일단 뭐라 그랬죠? 초거성인데, 1A는 뭘까? 밝은 초거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1B는 어두운 초거성. 뭐 이렇게까지 알 필요가 있나 싶은데. 3은 거성. 5는 주계열성. 7은
백색 외성. 좋습니다. 그래서 분광형이 같을 때 봐봐. 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니까. 광도 계급이 3인 별은 반지름이 큰가요? 반지름 어디로 가면 커져요? 이렇게 가면 반지름이 커지죠. 그래서 3인 별은 반지름이 큽니다. 거성이니까. 7인 별은 1인 별이 진화해서 백색 외성이 초거성이 진화해서 만들어져요? 아니죠. 완전 헛소리. 태양의 광도 계급은 5 주결성입니다. 맞죠? 됐고 쉽고. 자 10번. 별의 A부터 D의 분광형 뭘 준 거죠? 표면 온도를 준 거죠. 자 별이 자 다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이건 뭐 물어보는 걸까? 단위 면적당이란 글자가 있지. 그러니까 얘는 표면 온도 4제곱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표면 온도가 제일 높은 애 찾으면 되잖아. 분광형 순서대로 얘기해 줄래요? O, B, A, F, G, K, M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O, be earth and fine girl, kiss me 뭐 이렇게 외우시던데 사실은 카메라를 끄면 제가 오프 더 레코드로 외우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듣지 못합니다. 제가 이따 카메라 끄면 꼭 말해달라고 알려주세요. 이 순서대로 온도가 높아지는 거. 그럼 뭐가 제일 지금 T가 높죠? O, B, A, F, G, K, M 이렇게 되니까 B랑 D가 지금 표면도 제일 높죠. 그죠? 근데 A는 제일 낮다. 반지름 B가 크냐라고 물어보는데 반지름 보려면 뭐 봐야 될까요? 광도 계급. B는 뭐예요? 주계열성. D는 뭐예요? 백색 외성. 그러면 주계열성이 백색 외성보다는 크겠죠. 절대 등급 BC가 같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체크. 이거 한번 대답해 주세요. 절대 등급 BC가 같은지. 왜 달라요? 정답. 그렇죠. 지금 이거 뭐랑 똑같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주계열성 2개잖아. 주계열성 2개가 어떻냐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주계열성이야 둘 다. 주계열성은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죠? 하나 크면 다 커. 근데 지금 표면 온도 보면 누가 더 커요? 표면 온도는 B랑 C 중에 B가 더 커요. 그러면 광도랑 반지름, 질량 다 어때야 돼? B가 커야 되거든요? 근데 절대 등급이 같다고? 아니지. 어떻다는 거죠? 절대 등급은? 광도가 B가 더 크니까 절대 등급은 B가 더 광도가 더 크니까 그죠? 절대 등급은 작아야죠. 오케이? 작답니다. B가 더 작다. 계속 비슷한 질문하는 거 보이죠? 2개가 주계열성이냐 물어보는 건 어떻게 진단하라고요? 하나의 인자가 올라갈 때 다른 인자도 올라가는지를 체크해 보셔라. 3번째나 나왔어. 자 11번 가겠습니다. 이거 너무 쉽죠? 가는 뭐예요? 초거성, 나는 거성, 다는 주계열성, 라는 백색외성. 이거 모르는 분들은 큰일 납니다. 표면 온도 같을 때 광도는 뭐가 제일 크죠? 당연히 초거성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광도 계급 3인 것은 뭐예요? 거성이니까 나죠. 정답. 중심의 수소행융합반은 뭡니까? 주계열성의 정의죠. 그리고 또 어떤 상태죠? 주계열성은? 중력과 기체압에 의한 힘이 평형인 정역학 평형 상태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5 다죠. A의 최종 진화 단계는 라다. 저 이거 좀 애매했어요. 뭐 그럴 것 같긴 한데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이 살짝 들긴 했거든요. 근데 5번이 너무 틀리긴 했어. 가가 크냐? 초고성은 공갈빵이죠. 라는 백색외성이랑 완전 짱돌이고 그래서 가가 작다라서 답은 5번이긴 한데 과연 이게 이 A가 백색외성으로 갈까라는 의문이 조금 들긴 하던데 답질 한번 볼까요? 생각났을 때 몇 번이죠 저거 지금? 11번. 감사합니다. 애매하면 봐야지. 분광형이 K인 주계열성이니까 당연히 태양보다는 작겠죠. 주계열성은 하나 작으면 다 작으니까. 근데 그게 백색외성으로 갈까? 왜냐면 질량이 부족하면 갈색외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백색외성도 못 가고. 근데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시다. 네, 제가 너무 불편충이라서 죄송합니다. 자, 수소행융합반은 여기서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는 쉽죠. A는 뭐예요? PP, B는 CNO. 여러분 여기서 지워져 있어도 좀 알아줘야 될 게 뭐냐면 딱 2가지 숫자입니다. 여기랑 여기 2개예요. 이 크로스오버 되는 데가 18이라는 거 알아줘야 됩니다. 단위가 근데 10의 6켈빈이거든요. 이거 하면 얼마 하게? 와, 훌륭한데 주원이? 1800만 켈빈에서 크로스오버 일어나는 건 알아야 돼요. 가끔 변태 같은 사설 문제에서 여기 이 지점 물어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게요? 어디? 정답! 오, 왜 이렇게 열심히, 왜 이렇게 잘해? 미쳤다. 여기입니다. 대충 1500 정도. 1500만 켈빈 요 정도가 뭐게요? 여기가 대충 태양 중심. 뭐 여러분 천체 공부할 때 기준을 잡아요. 제일 중요한 별이 뭘까?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과 관련된 물리량은 어때야 될까?
미안한데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태양은 이 데이터를 읽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태양은 어떤 반응이 더 활발하죠? pp가 지금 CNO보다 활발하죠. 세 번째, 여러분이 3점짜리 문제를 풀 때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뭐냐? 이번 3모에서도 나왔던 건데, 그쵸.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예를 들면 표면 온도가 A, B 뭐 이렇게, 첨자가 겹치네요. 기억, 니은 있으면은 표면 온도 뭐가 더 높죠? 니은이 더 높죠? 표면 온도래. 그 중심부 온도, T 중심 핵 온도. 얘가 더 높죠? 그러면은, 이 니은이라는 별은 어떤 반응이 더 활발할까요? pp랑 CNO 중에 CNO가 더 활발하죠.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기억과 니은을 비교를 했을 때 중심부에서 CNO 반응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에너지량은 기억과 니은 중에 뭐가 많을까? 당연히 니은이 많죠. 근데 이 질문이야. 기억과 니은 중에 pp 반응으로 에너지 생성량이 높은 건 누굴까? 그것도 니은이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 보면 보이잖아. pp도 올라가고 CNO도 올라가요. 그래서 무조건 중심핵 온도 높은 애가 pp만 놓고 봤을 때도 더 높고 CNO만 놓고 봤을 때도 더 높다고. 오케이? 근데 CNO의 상승세가 더 높아서 역전돼가지고 CNO가 더 우세해질 뿐이지 양 자체는 pp도 CNO도 다 중심핵 온도가 높은 게 높다고. 이거 여러분이 실수 많이 하시는데 이것만 좀 체크해 주시고. 그럼 쉽죠? A, B 에너지 생산률은 질량이 큰 주결성일수록 크겠죠? 이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잖아. 질량이 커지면 중심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pp든 CNO든 다 커진다고. 그래서 기억 좀 별표 쳐놓으시고. 여러분 실수하기 딱 좋아요. pp에 해당하는 건 A 너무 쉽죠. 태양은 뭐가 우세하죠? 우리가 지금 주원이가 말 잘해주셨지만 1500 정도니까 pp가 더 우세한 거, A가 더 우세하다 정답. 됐죠? 답은 5번. 자, 13번. 어느 핵융합 반응입니다. 뭘 재료로 쓰는지를 항상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뭘 재료로 쓰죠? 수소를 재료로 쓰니까 이건 무슨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입니다. 그죠?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내요? 수소를 100 때려 넣으면 헬륨 100 나와요? 아니, 몰라도 되지만 99.3 나옵니다. 0.7 어디 갔지? 0.7에 빛의 속도 제곱 곱한 것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적어놔야 될 게 있습니다. 태양의 질량은 점차 뭐하고 있을까? 감소하고 있습니다. 외우세요. 이거 놓치는 사람들 엄청 많던데. 태양의 질량은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는 MC 제곱인데 지금 태양 불 타고 있어요? 안 타고 있어요? 타고 있죠. 그 말은 뭘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에너지를 만들고 있잖아.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 그럼 이 에너지는 어디서 나와야 되는데? 질량이 줄어들고 있어야 에너지가 나온다는 걸 방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태양의 질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불타고 있는 별은 질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겠죠? pp 반응에 해당하나요? 그쵸, 이거 그림 보시면은 이 모식도는 pp 반응에 해당하는 모식도고, 반응물 생성물 질량 같나요? 아니라고. 0.7% 준다고. 거기에 C제곱 곱해서 에너지 나온다고. 적색거성 중심핵에서 나타나나요? 이거는 주결성 중심핵이죠. 적색거성은 그럼 이 반응이 없을까? 있어요. 어디에서? 그쵸, 수소 껍질 연소에서 있죠. 그러니까 적색거성 같은 경우는, 거성 같은 경우는 수소 껍질 연소에서 있지, 혹은 수소 각 연소라고 하는데, 이거 옛날 말이고요. 각질할 때 각자, 껍질. 중심핵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 글자를 적색거성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하면 맞을까 틀릴까? 적색거성에서도 일어나는 반응이다 하면 맞을까 틀릴까? 그렇게 되면 맞는 선지예요. 왜냐면 수소 껍질 연소를 하니까. 괜찮죠? 자, 14번. 오! 핵융합 반응인데, 이거는 뭘 재료로 써서 뭘 만들어요? 헬륨이 재료지. 그러니까 헬륨이 재료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핵융합 반응이에요? 헬륨 핵융합 반응. 뭐뭐 핵융합 반응의 뭐뭐는 항상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료.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거는 주계열 단계예요? 아니에요. 주계열보다 이후야 이전이야? 더 무거운 걸 쓰니까 이후죠. 나는 뭐예요? CNO를 촉매로서 쓰는 거니까 얘는 CNO 반응이고, 얘는 무슨 핵융합 반응이죠? 수소 핵융합 반응. 그럼 뭐가 먼저예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고 헬륨 핵융합 반응을 나중에 하죠. 그러니까 순서는 나에서 가로 진화. 반응이 일어난 온도는 그럼 당연히 후 반응인 가가 더 높을 거고요. 진화 과정에서 가는 나중에 일어나고요. 주계열 단계일 때 이거 대답해 주세요. 일단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니까 이건 뭐 말하는 걸까? 그렇지, 광도죠. 이제 익숙하죠. 단위 면적당이란 말이 없잖아. 그럼 광도란 말이에요. 주계열 단계니까 광도는 언제 클까? 반지름, 표면 온도, 질량 중에 하나 크면 따라서 커지겠죠. 얘는 어떨까? CNO를 한다라는 건
태양에 비해서 질량이 큰 별이고 그러면 중심부 온도 높으니까 나머지도 다 클 거예요. 그래서 태양보다 많다 정답. CNO가 우세하다라는 게 키 포인트죠. 15번 가겠습니다. 원시별 주기율 중성자별 간다. 중성자별. 그럼 얘는 질량이 어떤 거죠? 꽤나 큰 거죠. 자,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저거는 노시라고 대략적인 질량의 기준치를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 백색외성 중성자별 블랙홀로 가는지 대충 알고 있으면 도움이 돼. 적어 놓으세요. 태양을 1로 봤을 때 0.08에서 8 사이면은 백색외성이 되고요. 8에서 25배면 중성자별 되고요. 25배보다 크면은 블랙홀이 돼요. 그래서 이게 사설 문제나 아니면 좀 변태 같은 문제 혹은 2점짜리 문제도 이따 등장을 할 건데요. 이게 눈에 익어 있으면 조금 편해. 혹은 가끔은 중심 핵 질량으로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통질량으로 비교한 거고 핵만 떼놓고 봐서 핵 사이즈로 비교했을 때 1.4보다 핵이 작으면 태양 핵보다 작으면 백색외성, 1.4에서 3배 정도 태양보다 핵이 크면은 중성자별, 3배보다 태양의 중심별의 핵이 크면은 블랙홀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적어 놓으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으면서 내가 아까 봤는데 22번 한번 볼래요, 살짝? 네, 22번으로 살짝 페이지 넘겨보셔. 이걸 알고 있으면은 눈에 좀 더 들어오죠. 그 가지가 뻗어나가는 게 첫 번째 8M선 기준, 중간에는 그 3M선 기준으로 이렇게 막 대충 나뉘잖아요. 그 눈이 조금 더 익숙해진다. 본인 욕심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좋다. 됐죠?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넘어갈게요. 영상 보시고 다시 정리하시면 되고요. 수특에도 있습니다. A 기억 과정에서 반지름 감소하나요? 원시별의 주기율성 갈 때? 맞죠? 왜냐면은 원시별의 주에 대한 에너지원이 뭔데? 중력 수축을 하니까 당연히 사이즈가 감소하죠. 굿. 니은 과정에서 절대 등급 변화는 표면온도 변화보다 크게 나타난다. 맞아요? 자, 이건 여러분이 H활도를 떠올려 보면 좋은데 니은의 과정, 주기혈성에서 초고성 갈 때 어떻게 돼요? H활도에서 어떤 식으로 가죠? 이렇게 가죠. 그러면은 어떤 축의 변화가 더 커요? 표면온도 변화가 절대 등급 변화보다 더 크죠. 쭉 여기 변하잖아. 그러니까 절대 등급 변화는 더 작게 나타난다. 그죠? 잘못 눌렀다. A 내부에서, A가 뭐죠? 이 별의 내부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의 합성 어떻게 생기죠? 벙 터지고 난 다음에 생기죠. 그죠? 그래서 3번 벙 초고성 폭발하면서. 그리고 원시별 진화 경로고요. A는 뭘까? 질량이 큰 거 10배짜리고 얘는 질량이 작은 거 0.5배짜리일 겁니다. 뭐가 더 빠르게 갈까? 10배짜리는 슝 가고 B는 두두두두 천천히 갈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돼가지고 영년주기열 온데 여러분 개념 공부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 영년주기열이 왜 영년일까? 맞아요. 영년이 영원한 시간이 아니고 영어로 뭘 번역하는 거냐면 제로 에이지 말하는 거예요. 제로 에이지 메인 시퀀스라고 하거든요. 영년. 그러니까 뭔 얘기냐? 여기서 영살, 응애나 아기 주기열 이렇게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영살 주기열 말하는 거지 영원한 주기열 뭐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제로 에이지 메인 시퀀스 말하는 겁니다. 제로 에이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올 때 A가 큰 거, 한마디로 질량이 큰 놈이 가지는 건 뭐냐? 반지름 변화량 어때요? 엄청 컸던 게 확 줄겠죠. 그래서 사실 기억이 조금 애매하긴 했어, 저 풀면서. 근데 얘가 좀 많이 변하긴 하고요. 절대 등급은 사실은 아까 말했지만 표면온도 변화량이 훨씬 크고 걸리는 시간이 훨씬 짧다. 기억이 조금 애매하긴 했는데 반지름 뭐 등반지름선을 준 것도 아니고 애매하면 항상 답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죠. 16번. 질량이 크니까 너 빠르게 간다고 했나? 이게 뭐야? 이게 기억 해설인데? 여기까지가? 정량적으로 풀어보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애매하다 했잖아. 계산을 해줬네요. 근데 수특 최고. 와, 이걸 계산을 해줬네. 해보세요. 근데 2점짜리인데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을까? 그죠? 이거 깜짝 놀랐네. 아, 이렇게 풀면 되죠. 니은과 디귿이 틀렸으니까 기억이 맞겠지 하고 일단은 시험장에선 가야 되는데, 야, 이거를 계산을 해주셨네. 야, 존경합니다. 한 번은 뭐 해보시든가, 관심 있는 분들은. 애매하다 생각을 했더니 애매하지 않게 대답을 해주시네요. 17번 가겠습니다. 이거 별표. 17번이 어렵다기보다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기출에 출제된 게 너무 많아.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지금 한 3번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읽는 거냐?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그래프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X축, Y축, 단위 봐야 되는데 X축에 질량 있고 Y축에 광도 있는데 그래프가 대충 어떻게 그려져요? 두 개가? 필요하죠. 왜? 추계율성은 질량 커지면 광도 커지고 실제로 반지름이나 표면온도 올려줘도 비슷한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쭉 이렇게 상승하는 그래프. 그리고 오른쪽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HR도. 그죠? 여기서 중요한 숫자는 뭘까요? 0. 여기가 계속 말하고 있지만 백색, 만켈빈, 색지수 0. 중성수소 수선 제일 센 거. 그죠? 자, 기억. 별의 사이즈 중에 대류층이 얼마나 차지하느냐는 A가 크냐라고 물어보는데 A는 지금 태양에 비해서 질량이 어때요? 태양이 1일 때 A는 10배야. 질량이 10배 되니까 광도가 얼마나 커졌어? 야, 10의 4제곱이나 커졌네. 여기서 여러분이 개념 공부를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10의 4제곱 커지면 등급이 몇 등급 떨어질까? 자, 5등급 차가 몇 배 밝기 차죠? 100배 밝기 차예요.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100배 밝기 차. 근데 지금 여기는 몇 배 밝기 차죠? 10의 100의 100이잖아. 100의 100제곱이잖아. 그러니까 10등급 차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 태양은 절대등급 대충 몇이죠? 플러스 4.8도 그냥 5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A는 광도가 10,000배에 밝으니까 얘 절대등급 대충 몇일까? 마이너스 5등급이라는 거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가 없어도. 근데 친절한 건 오른쪽 그래프를 줬어요. 그래서 절대등급이 마이너스 5등급이니까 쭉 해서 여기 만나면은 얘가 갖고 있는 색지수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0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니까 표면 온도 어떨까? 굉장히 높겠죠. 정확히 몇 켈빈보다 높을까? 최소한 10,000보다 높을 거라는 거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이즈가 큰 주기활성 같은 경우는 구조가 어떻게 생겼죠? 대복이죠, 대복. 자, 이거 지금 펜 꺼내들고 봅니다. 대복. 사이즈가 대 하니까 가운데에 대류핵. 어떻게든 외우라고요. 대복. 뭔가 큰 복숭아 같지 않나요? 대복. 이쪽은 핵복대 구조죠. 핵복사층 대류층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적어놔야 되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이 핵이 무슨 핵일까? 핵복대죠, 지금. 핵복사층 대류층이죠. 이거 복사핵입니다. 복사층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이만큼이 복사하는 거. 이거 복사핵이에요. 네.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거 복사핵입니다. 1번. 두 번째는 여러분 제 기억엔 작년 9월 모의고사였던 것 같은데 9월 모의고사 세 번째 페이지 오른쪽 아래니까 15번이겠네요. 그 문제가 이거를 모르면은 안 풀려요. 잘. 무슨 얘기냐? 핵 복사층에서 이 복사 영역이 전체 사이즈의 0.7%, 70% 차지한다는 걸 적어놓고 외우세요. 이거 모르면은, 그러니까 몰라도 문제 풀 수 있긴 하거든, 그 문제 풀어보시면. 근데 얘를 알면 되게 쉽게 풀려요. 대류층은 그러니까 얘는 바깥쪽 30% 정도만 대류를 하고 70% 정도가 태양 정도 사이즈는 여기가 복사고 여기가 대류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에 비해서 얘는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몰라도 되지만은 안쪽에 많은 영역이 사이즈가 커지면은 안쪽에 많은 영역이 대류하고 바깥쪽에 작은 부분이 복사를 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얘기한 게 저한테 시간 잠깐 주시면 금방 찾아요. 적고 계세요. 작년 9월 모의고사 15번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적어주셔야 되는데 태양 정도 질량, EM선보다 작은 거. 이것도 기준 좀 알아주세요. EM선을 기준으로 해서 태양 질량의 2배보다 작으면 핵복대, 크면은 대복인데 핵복대, 즉 태양 정도 사이즈의 구조인 질량이 2배보다 작은 친구는 가운데 있는 그 핵이 복사핵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사이즈에서 복사핵이 대충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한 70%, 0.7R까지 차지한다라는 거를 적어 놓으셔야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었다. 물론 문제 보시면은 아, 쌤 그거 안 외워도 풀리던데요? 하는데 네, 그렇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외우면 쉽게 풀리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어우, 정확하네요. 16번이네요. 16번.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꺼야 되나? 네, 보시면은 이게 작년, 그러니까 2024학년도 9월 16번 세 번째 페이지 오른쪽 아래 문제인데 보시면은 방금 그걸 알고 있었으면 여기 0.7R 영역의 하얀색 얘가 뭘까? 이게 지금 핵복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태양 정도 질량이고 요만큼이 복사 영역, 요만큼이 대류 영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를 알고 있으면 되게 쉽게 풀렸는데 얘를 몰라도 사실은 조금 고민해보면 얘가 나오긴 해요. 그래서 한번 이거 멈춰놓고 풀어보시고 작년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번 주랑 마찬가지로 내려가실 분들은 내려가시고
네, 저는 영상 마저 찍겠습니다. 편하게 내려가세요, 그냥.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대류층의 평균 깊이가 깊은 거는 사이즈가 큰 A다. 대복이니까. 그래서 태양보다 크다가 정답 맞고요. 반지름 A가 더 큰 거, 질량 더 크니까 맞고요. A의 분광형은 A0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0보다 더 짧은 쪽에 찍히니까 A0가 아니라 한 O나 B형 뭐 이런 데 찍히겠죠. 답은 4번. 문제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빠르게 갈게요. 질량이 다른 주계열성입니다. 네, 주계열성인데요. 하나는 1배, 하나는 10배인데요. 이것도 제가 마크해 놓은 거, 아까 보여드린 거 보시면 좀 더 편한데, 백색외성이 되는 거는 태양 질량의 한 0.08에서 8배 정도 될 때 백색외성이 되고, 그다음 중성자별은 8배에서 25배 정도 될 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배짜리, 이게 1배짜리가 되겠죠.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는 평균 영역의 온도는 사이즈가 큰 B가 더 높겠죠. 그리고 별의 최종 진화까지 걸리는데 시간은 질량이 큰 놈이 더 짧습니다. 그래서 질량 작은 A가 더 길고요. 중심액에서 총 생성량 중에 CNO가 뭐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는, CNO는 질량 큰 게 더 훨씬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CNO 생성량 같은 경우는 A, B 중에 질량 큰 B가 더 큽니다. 그죠?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커지죠, 실제로도. 그래서 A가 크다가 땡. 답은 2번. 좋습니다. 쭉쭉 갑니다.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 그러니까 태양이라 생각해도 되는데, 이 19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체크해놓고 문제 먼저 풀어드리고 왜 체크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AB 과정에서 별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 즉 원시별에서 주계열성 올 때는 당연히 중력이 더 메인 에너지원이죠. 이게 커서 중력 수축, 온도 상승 1000만 켈빈 도달하면은 중심부 수소핵융합하면서 주계열성 되는 거고, BC 과정에서 중심부 온도 상승을 하느냐, B에서 C로 갈 때, 즉 주계열성이 끝나고 거성화가 될 때 중심부는 헬륨액이 수축하면서 온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중심부 온도는 상승하지만 여기다가 추가로 적어주세요. 외부 표면 온도는 네네, 찍고 있습니다. 이거 있으십니까? 네네네. 뭐 드리면 되죠? 아니, 또, 이건가요? 알겠습니다. 1교시에 찍었습니다. 이건가요? 네. 수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잠깐, 같은 직원 선생님 오셔가지고 인사 한번 드렸습니다. 같이 쓰는 공간이라서. 그래서 중심 온도는 올라가지만 표면 온도는 떨어진다. 알고 계시죠? 표면 온도가 떨어지니까 지금 이 HR도 상에서도 오른쪽으로 빠지죠. 광도는 커지죠, 대신에. 왜냐면 중심 온도가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광도는 커집니다. 광도의 정의는 몇 초당 얼마의 에너지를 내느냐. 중심 온도가 올라가면 화로가 뜨거워지니까 내는 에너지는 높아지는 거죠. CD 과정에서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느냐. 태양 정도는 어디까지 하죠? 흐해. 해코까지만 하지 시내만 못한다. 탄소 핵융합 반응 못한다. 그 다음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 당연히 못 만들죠.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여러분이 여기서 좀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수능 특강 앞쪽으로 개념으로 넘기셔서 올해도 아마 있을 텐데, 네, 요 그림이죠. 제가 이거 강조했던 건데 작년에도 이거 지금 멈춰놓고 꼼꼼하게 각 단계별로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 단계별로 외우지 않으면은 문제가 안 풀리는 케이스가 생겨요. 이게 지금 올해 수특 기준 149쪽인데 지금 태양일 때 이런 모양, 중심부에 수소 핵융합하고 외부층은 평형 상태고 뭐 이런 거, 준거성 요 위치에 찍혀 있을 때는 이런 모양, 수소 껍질 연소하고, 위로 딱 올라갔을 이 피크가 적색거성 단계인데 여기는 지금 단면도가 안 나와 있고, 적색거성 단계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헬륨액 연소가 일어나는 적색거성에서는 어떻게 생겼는지, 올라가서 이중 연소가 일어나는 건 어떻게 생겼는지, 중간에 행성산성 갔다가 이렇게 백색에서 빠지는 이 단계를 단계별로 여러분이 지점을 찍어서 일면지에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조금 잘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넘어가서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어렵다기보다는 귀찮고 어렵다기보다는 연습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쪽이 잘 안 된다, 미안한 말인데 연습이 계속 안 되고 계신 겁니다. 문제를 더 많이 풀고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주계열성입니다. 하나 크면 다 커요. 그래서 분광형 색지수 주계열인데, 분광형은 표면 온도, 색지수도 사실 표면 온도. 주계열에 머무르는 시간, 이거는 질량이 크면은 시간이 줄죠. 그래서 BC가 있는데 얘가 10제곱이고 얘가 9제곱이라서 이거 못 봐서 틀린 분들 큰일 나. 반성해야 돼. 시간이 얘가 더 길다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질량은 누가 더 크다? 더 오래 걸리는 애가 더 천천히 오는 이유는 질량이 작아서. B는 미안. 오래 걸리는 놈이 얘죠. B. 그래서 B와 C의 광도 비교가 가능한데 B가 더 작은 거죠. 이렇게 써야겠다.
B가 더 작으니까 더 오랜 시간 머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 또 A, B 비교도 시킬 수 있습니다. A 같은 경우 O, B, A, F, G, K, M이니까 얘가 더 높고 얘가 나중이야. 그러니까 얘가 더 표면온도가 높다라는 건 A, B 비교도 가능한데요. A가 더 온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죠? 오늘 뭔가 좀 이상하네. 뭔가 좀 이상해. 그렇죠. A가 B보다 높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비교하면 되죠. AC 비교도 할 수 있습니다. AC 비교를 하면 색지수가 A가 더 낮죠. 색지수가 낮다라는 건 표면온도는 A가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세 개를 합치면은 이렇게 하면 끝나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끝났지. A가 가장 크다. 맞아요. B의 색지수는 0.3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0.3이라는 숫자를 찾아보는 건 C의 색지수랑 같습니다. 얘보다 표면온도가 더 낮으니까 0.3보다 색지수는 커져야 됩니다. 표면온도 올라가면 색지수는 떨어지고 표면온도 내려가면 색지수는 올라가고. 그래서 크다 정답. 자, 다시 한번. 여기 질린다 질려 이제.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은 뭐 말하는 거죠? 단위 면적당이란 말이 없으니까 그렇죠. 광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B가 많을 리가 없지. 제일 작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가겠습니다. 21번. 딱 보면은 이거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거 뭐죠? 그렇죠. 행성상성운을 나타낸 거고, 이 행성상성운이라는 그림에서 가운데 있는 이 친구가 바로 뭐예요? 백색 외성이고, 백색 외성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흐해, 해코 해서 중간에 코만 남아있는 거, 코핵만 남아있는 게 백색 외성이죠. 그래서 초이성 폭발을 뭘 해? 행성상은 아니고 대부분 탄소에 맞고요. 평균 밀도는 초고성보다 크다? 아유, 아니요. B의 밀도. 백색 외성은 초고성보다 밀도가 크죠. 백색 외성은 약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완전 짱돌. 평균 밀도는 초고성의 평균 밀도보다 크다. 갑자기 헷갈리네. 헷갈리면 답지를. 저도 사람인지라 헷갈리는 부분이 항상 있어요. 21번. 그쵸? 네,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죠? 제가 여기다가 항상 풀어오는데 풀어온 걸 잘못 풀어놨어. 뭐야, 씨. 그래서 네. 21번에 니은을 제가 잘못 풀었네, 그러면. A는 얘는 탄소산소가 아니야. B가 대부분 탄소산소지. 뭔가 이상하다 했어. 그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A는 수소랑 헬륨 같은 경우는 우주 공간으로 혹은 그거보다 더 이제 조금 그 바깥쪽 물질에 있던 수소랑 헬륨 이런 거를 이제 날려보낸 거고, 이 가운데 있는 요 B가 탄소산소죠. 죄송합니다. 저 정신이 없어요. 자, 22번. 제가 아까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정도 좀 욕심 있는 분들은 적어 놓으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영상 멈춰놓고 적어 놓으세요. 네, 별의 최후가 백색에서 중성자별 블랙홀로 될 때 어느 정도 질량 차가 있어야 이거가 만들어지는지, 얘를 만약에 알고 계시면 지금 보신 요 그래프가 좀 편해요. 그래서 8m선을 기준으로 해서 작으면은 백색 외성이 되겠구나. 8m선을 기준으로 크면은 이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될 텐데, 걔를 기준으로 핵질량이 3m선보다 작으면 1.4에서 3 사이면 중성자별, 3보다 크면은 블랙홀. 그래서 3보다 큰 핵질량을 갖고 있으면 이게 블랙홀, 이게 중성자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답 체크하면은 그냥 2번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좋아요. 자, 그리고 23번. 이 과정을 놓치신 분들 많은데 이것도 좀 별표. 특히 제가 이따가 요거 기억선지 체크해놓고 여러분이 꼭 복습하셔야 돼요. 기출문제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보시면은 B에서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B에서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수소 껍질 연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반응 안 한 정력학 평형 상태의 그 수소가 있고요. 여기 사실은 수소만 있는 게 아니라 수소랑 헬륨이 대충 3대1 비율로 있을 거라는 거. 왜냐면 우주 생성 초기 3분의 수소의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 비가 3대1이었던 거 기억나죠? 우주론 쪽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3대1로 유지되고 있는 거고, 수소 껍질 연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퍼센트로 얘기하면 좀 더 편하죠. 75, 25 있었는데 여기는 75, 25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그치, 수소를 태우니까 75가 줄고 있고 그만큼 헬륨이 생기고 있는 상태인 거고, 이 가운데는 지금 수축 써있죠. 별표 5개. 진짜 이 글자 못 보면 문제를 틀려서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핵, 어떤 핵이 수축하는 거죠? 아까 수소 다 태운 헬륨 핵 수축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소 대 헬륨이 어떻게 돼 있냐면 75대 25라는 초기 세팅에서 75를 다 썼고 헬륨이 100대 있는 이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이 퍼센트 비교를 다 시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A 영역은 0대 100이고 수소 헬륨 질량비가, B는 75대 25에서 75가 줄고 있고 25가 올라가고 있고,
C는 반응 미반응 지역이기 때문에 75 대 25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23번은 전 개인적으로 좀 별표를 주고 싶어요. 이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개념적으로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를 진단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문제라서 제가 만약에 지원을 올해 가르쳐가지고 중간고사를 내거나 기말고사를 낼 거면 이거 너무 내고 싶어서요. 막 근질근질해. 내고 싶어. 근데 저는 올해 G2가 통과를 하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A 영역에서는 그래서 헬륨 핵융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헬륨 핵이 수축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1000만 켈빈에서 1억 켈빈 사이 온도를 갖고 있어요. 수축하면서 중력 수축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중이야. 1000만에서 2000, 3000, 4000 하면서 1억에 가까이 가는 중이지 불이 아직 안 붙었다고. 그래서 1번도 기억도 틀리기 딱 좋아요. 이거 좀 체크해놓고. AC 온도차 커지냐. 중심은 계속해서 어떤 별이 진화하면서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기 위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죠. 근데 C 같은 경우는 미반응 지역이고 팽창하니까 온도는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델타 T 온도차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ABC 영역에서 수소의 질량 B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량적으로도 실제로 비교가 가능하다. A 같은 경우는 미반응 제로고 B는 75에서 쓰고 있고 C는 75 미반응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체크. 너무 중요한 문제. 굿. 오케이. 그 다음 24번 가겠습니다. 질량이 서로 다른 별의 중심부에서 딱 보자마자 사이즈는 지금 그림이 똑같이 그려져 있지만 실제 사이즈가 같은 게 아니죠. 어떤 게 더 크죠? 왼쪽이 압도적으로 크죠. 왜냐면은 해코, 시네마로 오세요, 오시, 시페 해가지고 중심액 철까지 만드는 거고. 이 중심액의 탄소산소 정도로 끝난 거는 이거는 태양 정도 질량. 그렇죠. 태양 정도 질량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철은 기억에 해당하는 거 맞고요. 반지름은 가가 훨씬 크고요. 그러면은 가가 뭐도 클까? 광도도, 반지름도, 표면 온도도, 질량도 큰 대신에 수명이 짧다. 됐죠? 초신성 폭발 일어나는 거는 가 정도는 돼줘야 터진다. 그래서 답은 5번. 이야, 24문제 끝났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복습 잘 하시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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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 뿅.